SPEC 스펙. 제로, JEONGBO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줄리안 씨, 봄도 벌써 못 즐겼는데 벌써 덥습니다. 네, 네, 거의 한낮에는 좀 초여름 날씨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사실 제가 유독 약한 날씨가 또 여름이거든요. 아, 큰일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 벌써 많은 사람들은 너무 더워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벌써 너무 추워 한지 언제인데 벌써 너무 더워라고 하냐 저좀 네.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여름에 특히 좋아하는 게 네. 음식. 아. 제가 냉면 특별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여름 되면 여름 때만 먹을 수 있는 그 계절 음식 계절 엄청 음식. 기대하고 있습니다. 줄리안 씨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그렇네요. 그죠? 여름이 아직 안 왔는데 벌써부터 겁부터 먹었나 봐요. 궁금한 게 그러면 페이쌤은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춘티엔 봄이요. 봄춘자. 아. 네, 춘티엔 저는 봄 좋아하는데요. 네. 좋아하는 거지만 올해는 더 특별합니다. 이 좋아하는 계절에 차이나 코드를 만났고, 네, 또 여러분과 이렇게 두 계절을 함께 보내게 돼서 너무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저희와 함께 같이 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게 의미 있게 그럼요. 생각하고 계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라오스 와이니? 와우, 수시에, 어예 나오시네. 아이니, 수시에. 좀 늘었는데요, 줄리안 씨? 그러니까요. 소리? 칭찬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계절을 다 지난 다음에 저희 중국어 실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페이쌤을 도와서 저희 중국어 공부를 돕고 싶다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 이분도 나와주셨습니다. 한경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大家好，中华主持人伪装达人汉庆又回来了。 진짜 오늘 여름답게 옷도 네, 오늘 약간 병아리 컨셉을 한번 입어봤어요. 화사하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두 분이 양쪽에 이렇게 딱 계시니까 정말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 사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날씨 탓을 하잖아요. 네, 봄에는 따뜻하니까, 맞아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가을에는 선선하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나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날씨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 맞습니다. 진짜 이런 명언입니다. 네. 진짜 날씨 좋아서 날씨 안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항상 와, 공부하기 좋은 날이죠. 줄깨비? 자, 대륙 진출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조朋友们 안녕하세요. 今天5月16号. 네, 5월도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어요. 네, 시간 진짜 빨리 가지 않아요? 네. 전 그래도 제 생각에 약간 좀 우리가 2017년 잘 보내고 있는 느낌이 약간 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 2회 네. 그때 우리가 차나 코드를 이제 준비하고 1월에. 맞아요. 그리고 1월에. 지금 어휘에 아. 우리가 그때 이제 차나 코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위 3월에는 또 차이나 코드 가족들이랑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 네. 그리고 또 스위 4월 되니까 또 할 줄 아는 중국어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5위에는 또 5월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프로그램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까우싱합니다. 까우싱. 아, 오늘 시작부터 차이나 코드 너무너무 훈훈한데요. 네. 그동안 실력이 얼마나 일취월장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我们非常爱中国密码. 와. 저 차나 코드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5월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소고기 얻어 먹자고요.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아요. 오늘도 더더더 열심히 중국어 배워볼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날짜를 묻고 답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복습부터 천천히 한번, 물론 두 분께서 너무 1월부터 6월까지 잘해주셨는데요. 네.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 조금 그래요? 아주 조금. 느끼셨어요? 아주 조금. 자꾸 다리 밑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다리 위에 해야 되는데 자꾸만 위에 하는 게 아직까지 조금 우리가 오랜만이라서 워밍업 차원에서 네네.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오늘, 내일, 어제.
뭐뭐 기억나세요? 오늘. 민티엔. 맞아. 민티엔. 민티엔 내일. 그리고 보미 씨는 오늘 찐티엔이었고요. 주어틴, 와, 찐티엔이었고요. 주어틴. 와, 우와. 주어티엔 언제였죠? 주어티엔. 어제. 맞아요, 어제. 자, 어제부터 해보면 주어티엔. 주어티엔. 오늘은 찐티엔. 찐티엔. 내일은 민티엔. 민티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날짜를 묻는 거 연습했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몇 월, 며칠 순서대로 쭉 나열해 볼게요. 오늘부터 찐티엔, 찐티엔. 몇 월, 지위에, 지위에, 며칠, 지하오. 좋아요. 이제 이어볼까요? 찐티엔, 지위에, 지하오. 그럼 실제 오늘 날짜는 아까 보미 씨가 하셨던 찐티엔, 지위에, 지하오. 찐티엔. 5月10号 와,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응용 표현으로 생일을 묻고 답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생일이 뭐였을까요? 생일. 生日 생일. 맞아요. 생일. 그럼 너의 생일? 你的生日 맞아요. 그 너의 생일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你的生日是 써야 되고요. 아, 네. 你的生日是几月几号? 근데 두 분 우리 그때 생일 가지고 막 했었는데 혹시 서로의 생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7월, 8월 기억나는데 7월 7월 14号 유 19号 19일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줄리아 씨 생일은 8月24号 기억하고 있었어. 우와. 그럼요. 8월 24号였습니다. 네. 그럼 서로 우리 한경 씨한테도 생일 한번 물어봐 주세요. 你的生日是几月几号我的生日是10月25号。 들었어요? 왜 10월? 그다음에 20, 10, 25号。 아, 25일. 와, 25일. 맞죠? 네, 10월. 그다음에 20, 10, 25号。 아, 25일. 와, 맞죠? 35일. 저거 他的 알겠네요. 生日 네. 是 크리스마스 10월 2달 25일. 전이니까요.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또 헷갈리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왔네요. 아, 그러게요. 머리에 박혀버렸어요. 자, 오늘은요, 我们学星期 오늘은 요일을 배워볼 건데요. 날짜까지 얘기하면 서운하잖아요. 뒤에 요일 붙이는 것까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5개를 배우는데요. 이제 월, 아, 화, 화, 수, 수. 목, 금, 토일이잖아요. 토일 7개인데요. 아, 어째 다 걱정하실 필요 이거 없습니다. 명창한데요,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요일을 배울 때는요,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2가지요? 2가지만. 가지요? 어떤 네. 거요? 그 2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싹 다 하실 수 있어요. 거의 요일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는 월, 않지만 화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는 거. 마법을 부리시는 아닙니다. 와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추가되는 단어는 사실 2가지밖에 없어요. 자, 일단 오. 한번 볼까요? 네. 자, 요일은 중국어로 싱치라고 하는데요. 싱치. 요일, 싱치, 요일, 싱치. 싱치.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부터 6까지를 촉촉촉 넣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싱치이예요. 싱치이. 월요일부터 한 주 시작된다고 치고 요일 1 이렇게. 그죠? 하는 거예요? 요일 하나, 그게 월요일이에요. 싱치. 싱치. 그럼 응용할 수 있을까요? 화요일은 싱치. 알. 맞습니다. 진짜? 네. 와. 그러면 수요일은 싱치산. 싼, 그죠? 산. 싱치산. 목요일은 싱치스. 싱치스. 그리고 싱치우. 우. 토요일은 싱치죠. 싱치리오까지. 맞아요. 싱치리오. 리오. 좋습니다. 그러면 와. 일요일은 생치 아니지. 싱치. 일요일. 싱치. 되게 창의적인 소통이 맞잖아요. 일요일. 아, 일요일이니까 시, 거꾸로. 싱치. 그럴싸한데요? 일요일은 뭘까요? 그럴싸한데요? 그럴싸한데요. 일요일은 뭘까요? 당연히 7 넣어가지고 생치 아닌가요? 싱치치 땡 아닙니다. 왜요? 일요일은 우리 쉬잖아요. 쉴 때는 하늘 올려다보면서 하늘 천자를 붙여서 싱치티엔. 아, 띠엔. 하늘도 쉬어야죠. 일요일은 쉬는 날 하늘 올려다보자. 싱치티엔까지. 신나네. 네, 그럼 복습해 볼까요?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싱치. 싱치.
이 월요일은 잘 안 끝나요. 싱치 진짜 길어요. 네, 월요일 어. 진짜 길어요. 싱치 화요일 싱치 아 싱치 아. 수요일 싱치 사 목요일 싱치 스 금요일은 싱치 우 토요일은 신나요 예 싱치 료 그리고 일요일 하늘 보면 싱치 티엔까지 네 이렇게 하면 요일은 끝이에요. 아 근데 숫자 진짜 어렵게 외웠는데 이렇게 네. 써먹으니까 또 행복하네요. 그럼요. 저도 너무 그러게요. 자랑스럽습니다.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네, 일석이조. 네. 와, 네. 사자성어도 하시고. 네, 앞으로 이렇게 쉬운 걸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일은요 다 쉬운데 성조를 지키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빗대어서 요일을 네. 좀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월요일 안 끝나잖아요. 월요일 네. 너무 기니까 월요일 싱치 아. 네, 월요일 싱치 아. 네. 그리고 저는 성조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일성을 길게 쭉쭉 빼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연습을 할 때 월요일에 커피를 마셔요 라고 연습을 했었어요. 싱치 허 카페 싱치 전부 다 일성이가 카페. 뭐예요? 네, 오! 전부 일성. 너의 죄를 사노라 싱치 허 카페 진짜 카페. 맞아요. 월요일 날 싱치 영혼 허 없이 카페 맞아요. 싱치 나 커피 허 좀 카페 사줘. 그런 느낌으로 일성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은 기니까 싱치 싱치. 화요일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싱치야. 진짜. 네, 싱치야. 근데 수요일에는 또 살아나야죠, 그래도. 싱치싸. 싱치싸. 네, 목요일 한 번 더 죽어갑니다. 싱치스. 싱치스. 근데 금요일쯤 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아, 하고 우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싱치우. 아. 그 토요일은 싱치료. 토요일은 싱치료. 싱치료. 그 일요일은 또 길어요. 싱치티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요. 싱치티에. 바로 직진으로 그렇죠. 출근하는 거군요. 싱치티에, 싱치까지. 이렇게 성적까지 익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네. 하니까 머리에 쑥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저희 왜 인터넷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끝나잖아요. 맞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렇네요. 우리 월요일 배웠으니까 오늘 월요일 만들려면 그게 문장이 되는 거죠. 오늘이랑 합쳐볼까요? 오늘 월요일. 찐찐 그다음에 싱치. 그렇죠. 오늘 월요일 끝이에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그러면 오늘은 밍티엔 싱치 알. 주워 먹기 오. 너무 좋아요. 주워 먹기. 내일은 화요일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네, 역시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요일을 물어보는 게 어떻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요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물을 때는요. 신치 지 뭐 이렇게? 션뭐 근데 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지 그 우리가 원래 날 물어봤을 때 지. 위에. 지 위에 지 맞아요. 하잖아요. 우와 대박입니다. 저는 처음에 배울 때 왜 션머가 들어가지 않을까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은 너무 좋아요 응용력이. 맞아요. 막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싱치지라고 물으면 돼요. 오. 요일 몇이야 이렇게. 그럼 싱치지. 신치지. 근데 그럼 그러면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제가 필요 싱치 없겠어요. 션머 하면 틀린 거예요? 네 그런 표현은 없는 표현. 싱찌마? 이것도 틀린 그거 거예요? 확 마 그거는. 귀엽네요. 네, 싱치마. 네, 너 그건 안 되고요. 부실. 우리는 반드시 싱치지라고 질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숫자 있는 자리에 몇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실제 오늘은 찐티의 싱치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찐티의 싱치우. 그렇죠. 찐티의 싱치우라고 쓰면 되고요. 그러면 내일은 무슨 요일이야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밍티엔 싱치지. 엄청 빨리 우와 하셔가지고 진짜 빨라요. 이기고 싶어가지고 엄청 와. 빨리 하시는데요. 밍티의 싱치지. 좋아요. 그럼 제가 응용 문제 한번 내볼게요. 네. 잘하시니까. 星期一你们上班吗?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샹펀뭐? 월요일에 아. 星期一你们上班吗?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샹펀뭐? 월요일에 아. 너네가 샹반 이제 그거 출근이 막 이런 맞아요. 거냐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너네가 한 번 다시 말할 수 있어요? 你们星期一上班吗? 너네가 이제 그러면 신치 월요일에 이제 출근하냐? 맞아요. 네. 오, 잘하신다. 답변도 가능하실까요? 싱치, 네. 你们上班吗? 아, 부샹파. 대신 출근하고 안 하시는 걸로. 네, 5월 달에 제가 월요일 스케줄이 좀 비어가지고. 연락 주세요, 줄리아 너무 좋아요. 씨에게. 네. 그럼 보미 씨 해보세요. 월요일에 저 출근해요. 是星期几 싱치. 싱치
뭐 쌍반? 그래서 월요일 좀 더 출근 기쁘게 할 수 없을까요? 기쁘지 못하게 하기가 좀 그러면 기쁘게 말고 잠깐만. 바쁘게. 그러면 월요일에 출근하니까 월요일 너무 바빠요까지 하시려면 아, 星期一我们非常忙 오, 우와. 잘하신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대박.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한 문제 더 내볼게요. 네. 你们星期几学汉语?你们星期几学汉语?쇠한유. 汉语.学 아, 한유. 쇠 그거 월요일- 합니까? 그 중국어 배워요. 금요일에? 맞아요. 星期几?무슨 금요일에. 요일에 공부하냐고 중국어. 역시 줄리아 씨. 중국어 두 분이 꼭 같이 다녀야겠어요. 언제 두 분이 같이 다녀야지. 한 분이 듣고 한 분이 말하고. 야, 약간 그런 거 你们星期几学汉语?그거 합니까? 그 중국어 배워요. 무슨 금요일에. 요일에 공부하냐고 중국어. 역시 줄리아 씨. 가지고 두 분이 꼭 눈 같이 대신 다니셔야겠어요. 제가 다리 중국어 대고 할 때는. 눈 대신 그럼요. 서로 도와야 네. 두 분 모두 그러면 100점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들었으니까 말씀을 해볼까요? 싱치지 쉐한유. 이번엔 제가 답변 한번 네, 해볼까요? 좋아요. 답변 전문. 我们星期五学汉语 그니까요. 너무 잘하시니까. 야, 시험 볼 때도 야. 시험 볼 때도 듣기는 줄리안 씨가 하고 이렇게 말하기는 보미 씨가 하면 네. 100점 맞을 수 있을 제 것 같아요. 줄봄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국 줄봄이 홍보로.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요일 표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단어 한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2개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일 말고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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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잖아, 아이. 아이는 사랑하는 거. 아. 네,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중국어에도 아이하고 좋아하다 차이가 있는데 좋아하다는 중국어로 시환이라고 해요. 시환. 시환, 아. 시환, 그쵸? 시환. 니 시환 싱치지, 너는 이제 월요일 사랑하냐고. 싱치지, 아, 시치지. 그쵸? 아. 니 시환 싱치지, 금요일 좋아하냐? 싱치지, 금요일 좋아하냐? 싱치지, 금요일 아니고 지. 무슨 요일 좋아하냐? 그렇죠. 네, 지. 무슨 요일 좋아하냐? 그렇죠. 네, 듣기는 오. 줄리안 씨가. 오래 그렇지만 맞아요. 네, 니 시환 싱치지. 아, 我喜欢星期六. 오, 토요일 좋아하시는군요. 네, 토요일 워 시환 일편이죠. 싱치 줄리아 씨 땡. 왜? 왜 토요일 좋아할 수 있죠? 왜? 아, 설마. 네, 토요일 我喜欢星期五 와, 왜냐면 喜欢星期五 와, 왜냐면 星期五有中国密码 탈락이 당연히 오늘 금요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차이나 코드가 그니까.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여기 방송 오래 못 하겠네요. 이런 뜻을 안 배워. 我喜欢星期六. 오, 토요일 좋아하시는군요. 네, 워 토요일 시환 싱치 줄리아 씨 땡. 왜? 我喜欢星期五 왜냐면 星期五有中国密码 우와. 我非常喜欢中国密码 네네네. 질 수 없으니까 응용 좀 해보세요. 시환 배운 거 가지고. 니 시환 什么?我喜欢老师. 谢谢. 非常漂亮老师. 끝도 없네요. 네. 저희는 야근은 싫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쌤, 今天有 퀴즈吗? 今天没有 부퀴즈. 퀴즈. 아, 오늘은 퀴즈 아닙니다. 오늘은 퀴즈 아니고요. 今天没有 퀴즈. 부퀴즈. 아, 오늘은 퀴즈 아닙니다. 오늘은 퀴즈 아니고요. 오늘은 요일을 배웠으니까 네. 우리 같이 중국어 일기 쓰기 한번 해볼 거예요. 요일을 배웠는데 더 어려운 거 네, 월요일 무엇을 하고 화요일 무엇을 하고 일기를 한번 써볼 건데요. 제가 한국어 문장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줄리안의 일기. 줄리안 더日记. 자, 줄리안의 일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며칠이지요? 今天几月几号? 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今天几月几号? 몇 월 며칠? 今天시지 우. 5月 5月 무슨 우회 10九号. 号今天星期几? 아,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아, 그래서 今天 금요일. 이제星期五. 오. 그럼 지금부터 일기를 한번 적어볼게요. 네. 월요일에 저는 출근을 합니다. 아, 星期 이제 星期一 星期一 왜 대신해 주세요. 원래 난 星期 이제 星期一 星期一 왜 대신해 주세요. 원래 남이 할 때 쉬워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희한해요. 星期一我
上班 와, 星期一我上班. 월요일에 나는 정말 피곤합니다. 啊，星期一，星期一， 我很，레이. 연기하시지 말고 중국어를 네. 我很累, 我很累. 我很累 이렇게 하시지 我很累. 말고 我很累. 네. 네. 星期一我上班, 星期一我很我很累.累. 바로 금요일로 갈게요. 네. 금요일에 저는 중국어를 배워요. 啊，星期五我学汉语 저는 금요일이 좋아요. 啊，我很喜欢，喜欢. 我很喜欢星期五。 네. 채점하셨나요?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예술 열심히. 점수랑 예, 기술 네. 점수 모르셨죠? 제가 다 이렇게 네. 체크하고 있었어요. 지금. 듣고 있었네요. 네, 예술 네. 점수, 기술 점수 네. 해가지고. 같이 하면 100점인데. 네, 맞아요. 두 분이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아쉽다. 그럼 네. 이번에는 바오메이더 일지, 봄이의 일기, 봄이의 일기. 수요일에 나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 星期三， 싱치산. 星期三我不上班。 와, 싱치산, 我不上班. 수요일에 나는 친구를 만난다. 星期三我见朋友。 와. 오. 근데 싱치산 하실 때 싼은 일성으로 싼, 싱치산. 그쵸. 오늘 마지막 문장. 일요일에 나는 정말 바쁘다. 星期天 음. 我很忙。 나는 일요일이 싫다. 좋은데. 그럼 싫다요? 네, 싫다. 我不见不喜欢. 不喜欢星期天。 네, 싱치티엔. 맞아. 일요일 안 끝나니까 싱치티엔. 싱치티엔. 네. 오늘 너무 선별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둘다 못해서. 네, 아니, 너무 선별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둘다 못해서. 네, 아니 근데 저번보다 좀 더 명확하게 네. 보민 씨가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명확했어요? 이렇게 명확했나요? 명확까지요? 이 말 꼭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왜냐면 줄리아 씨는 연기 점수가 거의 100점인데 오늘은 네, 좀 중국어 순조롭게. 점수에서. 네. 네, 오늘의 우승자도 광바오메.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저네요. 역시 보미 씨네요. 네. 기분 너무 좋군요. 역시 다른 사람이 이기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오늘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요일도 배웠으니까 네. 이제 끝날 때 좀 짜이젠 아니, 하지 지겹죠. 말고 우리 네. 오늘은 좀 약간 금요일에 만나요. 다음 금요일에 만나요. 이렇게 하면 좋을 어떻게 것 할까요? 같아요. 금요일에 만나요. 그래서 싱치우. 신치유젠 와, 싱치우지에. 그때 봐요? 싱치우지에. 싱치우지에. 금요일에 봐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좋은 생각이네요. 이따 마칠 때 꼭 해봅시다. 네. 네, 자 오늘도 보람찬 중국어 시간이었습니다. 테이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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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중국어도 배워봤으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줄리안 씨가 커피보다 더 즐겨 마시는 게 있죠? 네, 저는 네. 녹차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진짜로 커피 끊었고 그렇구나. 그래서 전 녹차 되게 좋아해가지고 안 그래도 좀 중국하고 좀 잘 맞지 않나 그래서 생각됩니다. 중국 원래 차 이렇게 많이 마시지 않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중국의 차 문화인데요. 한국에선 식당에 가면 물을 이렇게 자동으로 주지만 네네. 중국에선 물도 시켜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차를 마시는 건 중국의 그냥 생활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누군가 초대를 받아서 중국인의 집에 가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더라도 첫 번째 질문, 무슨 차로 드시겠어요? 무슨 차로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요. 그 중국 친구들은 늘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작은 보온병 같은 차를 마시는 텀블러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냥 생활 아주 밀착해 있죠. 차를 마시는 문화가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음식이 대부분 좀 기름지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인들은 거의 다 날씬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차를 마시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네, 사실 예전에 중국에선 차를 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마셨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다 보면 이제 뭐 노폐물이나 독소가 좀 맞아요. 빠져서 노폐물, 기름기들이 자동스럽게 제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혹은 피부 미용을 위해서 직접 차를 자기가 골라서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국의 수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도 하얀 수은이 육안으로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를 넣어서 이제 그런 물도 깨끗하게 마시고 몸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정말 예절만큼 지킨 거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술 먹을 때도 예절이 있고 밥 먹을 때도 예절이 있는데 네. 차 먹을 때도 뭔가 좀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중국에서는 이 차 문화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차 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차 수업? 네, 차 문화 수업이요. 네.
그래서 다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색, 향, 맛, 온도 등 좀 10가지 향들에 대한 방법과 의미 또 예절을 배운다고 하네요. 네. 아, 진짜 제대로 마시려면 그러니까요. 거기 대학원 다녀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와. 그럼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 실제로 그 찻잔 세트 같은 거 보러 가시면은 네. 한국에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먼저 차를 마실 때 다관이라고 하죠. 이제 주전자. 네. 주전자라고 하는데 그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서 흘러 넘칠 때까지 부어요. 그래서 다관이 좀 데워지고 소독되고 따뜻해질 때까지 쭉 이렇게 뜨거운 물로 먼저 붓고요. 차를 이제 넣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잔은 찻잔에 따라서 버려요. 왜냐면 차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순물들을 버리고 먼지라거나. 그렇죠. 그리고 찻잔은 차의 향과 따뜻하게 만드는 용도로 찻잔을 한번 버리는 거죠. 그리고 차를 따를 때도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차를 따를 그냥 이게 다르는 거 아니에요? 뭐 방법이 아니에요, 있다고. 아니에요. 차를 따를 때 이렇게 높이 따르면 차가 잘 섞이라고 높이에서 이제 따르고요. 차를 낮게 따르면요, 그 향을 같이 먹으라고 차를 낮게 이렇게 따라서 앞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균등하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또 상황에 하고요. 따라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차를 마실 때 또 2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왜 중국 고전 영화를 보면 왕들이 이렇게 해서 차를 이게 약간 마시거든요. 도는 게 있어요. 네. 네. 그쵸, 그쵸. 그 와인처럼 향을 먼저 음미를 하고,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 넘김으로 같이 음미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마시고요. 그 감사의 의미로 팽주라고 하는데 차를 따라준 팽주한테 아이 컨택을 1, 2초 동안 하면서 미소를 머금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니,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저기 그 약간 중동 쪽에서도 네. 차 마시는 문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 이제 거기 되게 높게 달아요. 이렇게. 그쵸, 그쵸. 그 높게 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섞여서 맞아요. 첫 잔은 다시 넣고 또 한 번, 또 다시 네. 넣고 또 한 번 이런 거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예절이 복잡하다니. 그럼요. 아, 진짜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지역마다 차 문화가 정말 다른데 네. 상해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제 모임을 하면서 친목 도모를 위해서 차를 마시고 네네.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자오차라고 있어요. 아침에 차집에 가거나 요즘은 주로 호텔에 가서 네네. 다양한 종류의 차와 뭐 차오미엔, 면 요리, 딤섬, 춘권 몇십 몇백가지 요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골라서 같이 마시면서 호텔에서 아침을 한 2시간 정도는 같이 먹으면서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가고 싶어졌어요. 네, 혹시 광저우 가시면 꼭 자오차 문화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가봐야겠네요.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아까 예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차를 마실 때 차를 받았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손가락 2개를 네, 요 손가락 네?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세로 이렇게 무릎을 꿇은 것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두드려 볼까요? 2번 정도만 테이블을 두드리면 이게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돼요. 진짜로? 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청나라 때 이제 그 황제들이 청나라 때 그 임금들이 그 옷을 왜 이렇게 사복처럼 입고 우리 민중들이 잘 지내나 몰래 이렇게 몰래 가서 임금인 걸 티내지 않고 왜 그렇게 암행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다니는데 임금만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수행 비서들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수행 비서들이 막 티나게 임금님한테 막 이렇게 인사하면 들키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시를 했었던 게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도 센스 있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할 때는 배꼽 인사 말고요.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테이블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재미있는 예절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누가 내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쓰면 뭐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사람 불러 요- 불러 누가 이렇게 두 했을 손 것 이렇게 같은데 땅땅 이렇게 감사해요 땡큐 정도의 느낌으로 요거는 술자리에서도 쓰실 수 있어요. 네, 땅땅 2번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써먹어봐야겠네요. 이런 손질 같은 거 좀 잘 배워야겠네요. 맞아요. 그 네. 이태리 가면 이 사람들 되게 맛있다고 할 때 이렇게 해요. 정말요? 네, 이렇게 너무 맛있다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나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식당 가가지고 갑자기 정말요? 먹다가 어머. 이게 이태리에서 맛있다 이거 있잖아. 게벨라 이러면서 맛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너네 뭐 하는 거야라고 나이도 다 먹고 식당에서 이렇게 하냐 이런 것도 진짜 잘 그렇군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네, 네. 진짜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차를 거의 처음으로 마셨던 나라인 네, 만큼 네.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잘 생활하려면 네. 이런 차 문화도 잘 알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자, 오늘은 중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시간이었습니다.
대륙을 뜨겁게 달군 한 주간의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차이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자, 먼저 3위를 차지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3위는 CNN 선정 매움주의입니다. 매운맛? 이 중국 음식의 매운맛을 떠올리면 코끝이 간질간질하고 콜록콜록 기침이 나올 것만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네. 네네. 네, 하지만 중독성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갑이죠. 미국 CNN 방송에서 맛이 좋으면서 맵고 얼얼한 맛이 매력적인 10가지 중국 요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요리를 꼽자면 고추기름과 다진 고기를 섞어 만든 양념에 면을 비벼 먹는 요리인 탄탄면. 맛있겠다.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 쫀득한 당면을 콩과 칠리 소스로 만든 국물에 넣어 먹는 음식인 샤라펀. 뭐예요? 엄청 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국물 요리 중 가장 맵고 맛있는 요리로 꼽히는 허거 등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CNN은 이 음식들을 선정하면서 이런 경고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요리들은 땀이 나게 하고 심장이 빨라지게 하고 목과 혀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너무 무서운데요? 네, 하지만 먹어본 사람은 아는 중국 음식의 그 알싸한 매운맛.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아, 맛있겠다. 정말 이제 중국의 매운 음식 생각만 해도 유독 약간 침샘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사실 매운맛을 좀 약한 편인데 주희연 씨도 사실 좀 매운 거 못 드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벨기에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네. 약간 좀 못 먹을 그러지 거라고 않을까. 생각하지만 네. 제가 벨기에에서부터 매운 음식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벨기에 음식 중에서 매운 건 없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유독 약간 좀 고추, 약간 식초 같은 거 조림된 거를 싸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저희가 벨기에에서 감자튀김 먹을 때 매운 소스 있어요. 그 소스 찍어 먹고 많이 네.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왔을 때 여기 내 나라다 하고 여기 내 너무 나라다. 기분 좋았어요. 선생님 그 불닭 볶아서 먹는 그 면 그것도 네. 드실 수 있어요? 저는 먹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네. 내 몸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다 보니까 네. 아, 내 인생이 그러다가 화장실에만 보내겠네 하고 그래서 이제 요새 좀 줄이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중국 음식의 매운맛과 한국 음식의 매운맛은 좀 뭔가 다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강렬한데 순수한 매운맛이라고 할까요? 복합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좀 그냥 매워!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CNN에서 그 선정된 매운 음식들 보니까 네. 한경 씨나 펜쌤이 드셔보셨거나 뭐 좀 아시는 음식 같은 거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면 아는데 네, 担担面. 担担面. 맞아요, 担担面. 그거 먹어보셨어요? 그럼요, 担担面빼놓을 수 없는 매운 요리죠. 아까 좋다고 맛있던 거 네, 같은데. 그것도 좋아하고요. 후어구어 빼놓을 수 없고요. 허거.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마파두부. 마포두부. 소 할머니의 그 두부였잖아요. 맞아요. 네, 마파두부도 많이 먹어봤었죠. 네. 근데 두 번째 나왔던 요리는 전 뭔지 잘 몰랐어요. 수알라펀. 쏴라.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네, 시고 매운 요리. 시고 매워요? 아, 그 신맛이 산도가 시큼한? 있어요. 네, 시큼한. 그래서 진짜 자극적인 맛에 총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먹으면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는. 왜냐면 쉬니까 계속 이렇게 침이 나오는데 매워서 또 맛있어서 또 계속 먹다 보니까 시원한데 맵고 막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한 그릇이요. 신 거 좋아하는 데다가 네. 매운 거 좋아하니까 완전 맞아요. 제 스타일이겠네요. 그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네. 네, 아까 한국의 매운맛이 이런 느낌이라면 중국의 매운맛은 이런 느낌적인 뭔지 알것 느낌인데 같아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요리 말고도 제가 방송에서 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매운 가재 요리? 아, 마라 롱샤. 그게 있었는데 맞아요. 마라 시리즈가 있거든요. 마라 시리즈가 있는데 뭐 마라火锅, 마라탕, 마라 샹궈, 그다음에 마라 롱샤가 네네. 있는데 이게 얼얼하고 매운데 그 샤 가재의 그 고소함과 그 굉장히 담백함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게 뭔가 먹으면 당장 먹으면 맵진 않아요. 위가 매워요. 속 쓰리는 느낌. 근데 한국에서 속 쓰린 거랑 다르게 뭔가 위가 시원하게 매운맛이어서 시원하게 네. 매운 맛. 시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사실
마라 롱샤랑 마랑 샹궈랑 조리법은 똑같은데 내용물을 가재나 새우를 넣어서 마라 롱샤라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한교 씨는 중국에 오래 사셔서 그 네. 중국의 매운맛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렇다면 페이쌤이 절대 네. 도전할 수 없었던 매운맛 이런 것도 있었나요? 네, 저희는 아까 그 얘기 나왔던 그 불닭 이제 볶아놓은 그 면도 많이 먹어봤고, 네. 네, 그리고 뭐 엽기적인 떡볶이에도 되게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이 불가한 건 없었는데 아까 그림처럼 왜 빨간 고추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비주얼에 압도당해가지고 네, 먹어보지 않았던 거지. 네, 제가 뭐 의지가 약해서 먹어보지 못한 건 없었어요. 네. 약간 변명처럼 들리는 아닙니다. 것도 네, 있네요. 안 먹은 거지 못 먹은 건 없었습니다. 와, 진짜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약간 저는 이제 네. 그 중국하고 한국 맛에 좀 매운맛이 같이 좀 똑같이 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르게 맵거든요. 특히 중국 요리, 매운 요리 먹으면 혀가 약간 마비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한국 그냥 혀가 엄청 맵고 그냥 땀이 나고 하는데 입술이 막 이렇게 빨개지는데. 네, 그냥 한국 그 중국 요리 먹으면 뭐같이 마비되고 이런 느낌 좀 있는 네, 거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마라탕 같은 경우는 그 얼얼한 매운맛이랑 네네. 그 매운맛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운 거 못 드시면은 최대로 낮은 단계 드시고 좋아하시면은 얼얼한데 엄청 매운 그 최고 단계 드시면은 두 분이서 같이 마라탕을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스트레스 받을 땐 사실 이 매운 음식만한 게 맞죠? 없는데요. 네. 그쵸. 나중에 다 같이 매운 닭발. 와, 좋아요. 매운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닭발. 많이 줬나요? 알겠어요. 저희 다음에 닭발 먹도록 저희가 네, 그때 좋아요. 한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 소식도 확인해 볼까요? 네. 네, 2위는 중국 여성들의 이반카 따라잡기입니다. 또 이방카. 네, 이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방카? 그렇죠. 그 편당 18억 이상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판빙빙을 물리치고 선정된 인물은 바로 이반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째 딸인 이반카는 모델 출신 사업가인데요. 빼어난 외모와 패션이 중국에서 여신으로 불리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모와 부, 우아함, 집안은 물론 직장 경력까지 중국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 이유인데요. 대규모 온라인 팬클럽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반카의 이름을 딴 상표 등록 신청이 2달 사이 수백 건에 이르는 등 와, 엄청나네요. 그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다이어트 약품부터 화장품, 의료, 커피 등 다양한 제품에 이반카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성형 패키지까지 등장. 네? 이만까처럼? 네, 이반카의 큰 눈과 입술, 멋진 몸매를 동경하는 중국 여성들이 이반카처럼 성형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데요. 글쎄요, 이 귤이 이민 간다고 오렌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중국에서 이방카가 인기가 완전 대단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런가 봐요. 근데 그냥 좋아하는 수준 아니라 약간 조직처럼 움직이다 네. 보니까 약간 오죽하면 지금 이제 이방카 경제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인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알려진 이방카는 이제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이 자신만으로도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이제 지니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이방카의 덕을 좀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상당히 그러니까요. 놀라운데요.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이반카의 말이나 입고 나온 옷, 액세서리, 신발 이 모든 게 좀 다 화제가 되고 있나요? 맞아요. 사실 이방카가 유명해진 계기는 그녀의 딸이죠. 아라벨라. 맞아. 진짜 네, 우리 아라벨라가 봤었어요. 영상. 그 네. 신예하오라는 영상 때문에 네. 그게 중국 플랫폼에서 1,800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면서 대박이다. 사랑스럽다, 트럼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방카에게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웨이브에서 중국 반응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中国人崇拜的是 중국 사람들이 이방카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可以位高权重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큰 동시에 温良贤淑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현모양처상인데 와. 이 다음에 家常圆贯라고 해서 돈이 정말 집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많음에도 네. 불구하고 又不会像他爸一样
그녀의 아버지처럼 시우롱 허영심을 부린다던가 추이펑 허세를 부리지 않아서 좋다 이런 식의 말이 있었고요. 밑에 또 보면은 이완카의 른거 인격이나 시은거 성격이나 그녀의 정치관 정치관에 대해서는 什么都不重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重要的是他面子做得好. 그녀가 체면을 차릴 줄 알기 때문에 난 좋아한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멋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이방카가 착용한 제품뿐만 아니라 아니면 선정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맞아요. 이제 그분의 일과까지 요새 화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명 이방카 따라잡기. 맞아요. 네, 아. 이방카의 하루 일과나 습관들을 따라하는 게 또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습관들이요? 네, 이방카가 오전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30분씩 책을 읽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딱 따라하게 되는 거죠. 나도 6시에 일어나서 이방카처럼 책을 읽는 문화. 저는 네, 못할 것 같아요. 그 저도요. 네. 근데 진짜 이제 이방카도 딸에게 중국 가르치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네네. 계속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이 외교에서 좀 많은 영향 미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 거겠죠. 네,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죠. 예를 들면 뭐 블록인데 중국어 써져 있는 블록을 아들이 갖고 놀고 있는 사진을 올린다거나 혹은 아들의 생일날 장수면 먹거든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의 문화와 풍습을 사랑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외교적으로도 조금 굉장히 지혜롭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중국인들의 선망의 대상을 넘어서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반카의 활약. 앞으로 두 나라의 우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네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위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네, 1위는 공유경제 바람이 분다입니다. 공유? 네, 공유경제라는 말을 아시나요? 네. 인기 앱이죠. 이 에어비앤비나 우버같이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제 활동을 말하는데요. 다른 공유인 줄 알고. 저도요. 그때인 줄. 네. 이 중국인들의 생활 속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의 공유 경제가 활성화돼 택시는 물론 버스나 자전거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네네. 공유 자전거는 중국 제조사인 오포가 베이징 대학교 내에서 학생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오포는 낡은 자전거를 모아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 재보급을 했고 이 편리함과 값싼 이용료 덕분에 급속하게 번지게 된 것인데요. 어떻게 이용하느냐고요? 모든 것은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앱을 통해 내 주변의 자전거가 주차된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가서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격도 착합니다. 초기엔 30분에 1위안, 약 166원이었지만 다른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그마저도 반값으로 내려갔죠. 정말 저렴하네요. 네,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중국 정부에서는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공유 자전거가 빛을 발할 차례인가 봅니다. 아, 근데 진짜 자전거 아무리 네. 길이 막혀도 네. 툭툭 갈 수 있고 사람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괜찮은 점이 네, 있지만 그렇죠. 네. 가끔씩 좀 번거로운 게 내가 가는 곳에서 갑자기 다시 집에 간다거나 그러면 또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가끔씩 이 자전거 어디다 둬야 되나 어디다 맡겨야 되나 이런 것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딱 내가 필요한 구간만 딱 쓰고 두고 바로 일하러 그렇죠. 가는 것 네. 자체가 참 편리한 좋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역시 좀 자전거 애호가다운 의견이시네요. I love it. 그런데 이 자전거를 아무 데나 세워두는데 어떻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전거마다 GPS 아니면 심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타고 내릴 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QR코드를 딱 찍으면 잠금 장치가 풀리거나 또 잠글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런 공유 경제라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 중국에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나요? 네, 그렇죠. 중국의 공유 경제 규모가 2025년이 되면은 GDP 20% 정도 확대될 우와. 거라는 전망이 나올 엄청나군요.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기대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공유 자전거의 인기는 공유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와. 네, 아직 대중화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좀 예를 들면 최근에는 개인이 이렇게 집에서 만든 음식을 택배 서비스랑 좀 연계를 해서 원하는 사람과 나눠 먹는 요리 공유 서비스도 좀 우와. 등장을 아, 했다고 진짜 해요. 개인이?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보고 되게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 게 인터넷 광고에서 자신의 침대
판매를 반절 650위안에 공유를 하겠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네. 그만큼 좀 중국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많이 씁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공유자전거가 원래는 이제 지정된 장소에서 갖다 주고 이제 그쵸. 빼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데나 둘 수 있다는 점이 네. 참 놀라웠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네.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갖다 줬으면 네. 어떡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해요. 그 산 중턱에 그냥 팽개쳐 놓거나 네, 아니면 자기 집안에 자전거를 들여놓거나 막 그러겠네요. 묶어놓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관리가 어려워져서 일부 자전거들은 지금 공터에 지금 막 쌓아놓고 자물쇠를 채워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 흉물로 전락해버린 거죠. 네. 이런 공유 경제가 이제 정말 좋은 시설만 아니라 그쵸. 이 사람들의 책임감, 사람들이 약간 맞아요. 좀 이런 네. 교육부터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공유 경제 활성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는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올바르게 잘 정착된 사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차이나 하디씨였습니다. 지난 밤의 꿈속엔 네가 왜 있고 대륙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선 어떤 성적 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볼 시간입니다. 네, 퀴즈 나갑니다. 이 퀴즈. 세계에서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벨기에! 독일. 저요. 그럼 미국. 네? 중국. 네, 우와. 딩동댕. 중국. 네, 우와. 딩동댕.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차이나 코드였군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네, 중국인데요. 그런가 봐요. 2002년도까지 1위였던 미국을 제치고 지금까지 쭉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맥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양꼬치엔 맞아, 칭다오죠. 좀 쉬운 문제이긴 했네요. 네. 진짜로 딱 이제 약간 중국 맥주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칭다오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이니만큼 우리가 중국에서 또 인기 아주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중국의 대표적인 맥주하면 누구나 다 칭따오를 떠올리니까요. 네, 이 중국에 발을 디딘 적도 없는 사람들도 중국 맥주하면 칭다오를 꼽을 네. 정도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기업 리포트 함께 보시죠. 네. 이름 칭다오. 출생 연도는 1903년 6월. 우와. 지금까지 출연했던 기업들 중 최고령.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네, 한 세기를 살아내고도 모자라 14년을 더 살고 있지만 웬만한 젊은 기업들보다 혈압, 혈당, 맥박 정상, 게다가 근육량의 체지방률까지 정상. 하지만 칭다오에겐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칭다오가 왜 슬픈 맥주인가를 이해하려면 칭다오가 독일식 공법으로 제조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 칭다오는 산둥반도에 있는 지역으로 1897년 독일군이 점령하게 되는데요. 점령군과 함께 뒤따라 들어온 독일인들은 본국에서 즐겨 마셨던 맥주를 필요로 했고 1903년 독일 상인과 영국 상인의 합작으로 로망 맥주 청도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생산 설비와 원료는 모두 독일에서 직접 가져온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공장을 설립한 해의 연 생산량이 2,000톤에 달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인기를 얻게 됩니다. 생산 후 3년 만인 1906년도엔 독일에서 열린 맥주 세계 박람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까지 하게 되었고 이로써 칭다오 맥주는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칭다오 맥주는 제국주의 침략 시기에 독일이 산둥반도에 진출한 이후 독일 기업인과 독일 설비와 독일 재료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때문에 독일식 맥주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것이죠. 하지만 이런 침략사와 함께 시작한 칭다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이 맥주 공장을 인수하는데요. 바로 이때 일본은 독일 맥주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되 값싼 수입 보리와 산둥성의 명산인 노산의 광천수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이 패배하였고 네. 중국의 소유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0년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성장세를 유지하며 오늘날 중국의 대표 맥주가 된 칭다오. 네, 지금은 중국 내 브랜드 파워 1위, 세계 판매량 2위, 예? 국내 수입 맥주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맥주 중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제품이 되었죠. 슬픈 역사를 지녔지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중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칭따오. 세계적인 맥주로 손꼽히는 그날까지 칭따오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쭉! Qingdao beer used to be the first impression and the taste. 양꼬치의 칭타오. 요즘 한국에서도 진짜 이걸로 엄청나게 맞아요, 이슈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양꼬치 먹을 때 진짜 이 칭타오 왜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저도 그 질문 정말 많이 듣는데요. 네. 칭따오가 다른 한국 맥주에 비해서 좀 더 쌉싸름하고 좀 더 묵직한 맛이 강해서 양꼬치가 기름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름진 맛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개운하게 그런 만들어줘서 역할을 네, 많이 하는군요. 마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칭따오가 청도라는 지역의 이름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칭다오. 두 단어의 표기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칭따오는 칭따오, 오. 청도는 창다오. 어떻게 하셨어요? 와. 왜 다른 거죠? 네, 너무 예리하신데요. 네. 네, 원래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 한어 병음으로 치면 칭다오는 QING DAO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청도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청도 맥주는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표기를 병음에 따라 굳이 바꾸지 않고 원래 이름을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칭다오가 또 다 같은 칭다오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칭다오 맥주에도 등급이 또 다 있대요. 네, 병뚜껑을 한번 보실까요? 뚜껑에 쓰여있는 숫자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숫자를 잘 보시면 네. 2010-0717 써 있잖아요. 네. 이게 2010년 7월 17일 생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011-0725라는 숫자가 있지요. 네, 그 숫자는 제1공장 생산 라인 1번, 시간 7시 25분에 생산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011로 시작하는 제품은 일반인들한테는 팔지 않는다고 해요. 네. 네, 공장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데요. 1공장 1라인에서 생산된 칭다오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요. 이건 정부 고위층에만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와, 네. 진짜 이 평생 일공장. 일공장 힐라인을 먹고 네. 싶은데 그러니까요. 먹고 싶어요.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병뚜껑도 좀 보고 마셔봐야겠네요. 네, 그렇게요. 혹시나 그러니까요. 실수로. 실수로 나온 거 있는지. 네, 칭다오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키워드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라오즈하오 칭따오입니다. 이 사실 제가 말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네, 말이죠? 모르고 말씀하셨는데 성조가 되게 완벽했어요. 네. 저 알고 말씀하신 줄 선생님, 저 알고 하신 줄 사랑해요. 알았어요. 네, 라오스하오 아니고요. 아니요. 라오즈하오는요, 굉장히 전통이 있는 가게에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네. 네, 다시 말하면 100년이 넘은 전통 기업에 정부가 부여하는 하나의 상표라고 보시면 될 맞아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인증한 전통 브랜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칭다오는 현재 중국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라오즈하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브랜드 가치의 무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대박. 네.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좀 중국 브랜드인가요? 아무래도 그 칭따오라는 이름이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좀 국영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국의 정관장이나 뭐 대한항공처럼 상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아사히 맥주 회사가 한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 나왔네요. 버드와이저로 유명한 벨기에에서 와. AB 인베브 네, 발음 좋으시네요. 인베브도 칭다오 맥주의 지분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 칭다오 맥주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박물관이요? 네, 중국에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입장권을 사면 무료 시음 그 쿠폰이 같이 달려 있어서 시음도 할 수 있고 두 잔. 그쵸. 되게 제가 특이했던 거는 외관이 중국스러운 느낌보다는 붉은 장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독일 같다, 네. 유럽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네. 2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쿠폰 안에는 두 잔만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박물관은요, 국가공인 AAAA급. 네, 지정이 되어 있, 네, A가 4개나 있죠. 올해 세 개인데. 네, AAAA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 전통위에 새로움을 입히다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한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는 칭다오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마케팅이 아주 신선하다고 해요. 그쵸. 여러분, 칭다오 맥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전 초록색 병. 양꼬치. 양꼬치 맞아요. 뭐 초록색 병. 초록색 병 그리고 초록색 레이블에
이 빨간색 글씨. 아, 역시 정말 중국스러운, 정말 중국스러운 디자인. 역시 술을 많이 드셔보셨네요.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중국 하면은 원래 붉은색 그리고 황금색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네. 칭다오 맥주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그 라벨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기념일이나 기념 행사에 따라서 기밀이. 또 라벨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우와. 네, 이 사진은 용해해 때 2012년 용해해에 귀여워요. 출시된 칭다오고요. 네. 뻔한 거네요. 네. 네, 되게 귀엽죠. 네. 다음 장 보시면은 뭘까요? 농구. 아, 이거 농구 NBA. 때 뭐. NBA? 그쵸, 그쵸. 이게 중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있죠? 누구? 야오밍. 야오밍, 네. 야오밍 선수 등이 NBA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스폰서십을 맺고 NBA 글씨라던가 농구공이 새겨진 맥주를 또 만들어서 마케팅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 중국에 가게 되면 다양한 칭따오를 찾아서 맛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칭따오가 싸지는 않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요? 유학생들에게는 너무 담비 같죠. 네, 캔으로 봤을 때 3.5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원 정도 와. 한 캔에 굉장히 저렴하죠. 진짜 식당에서 싸네요. 먹어도 한 10원 정도면 작은 병, 그러니까 1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2,000원이 좀 안 되거든요. 네. 네,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맥주죠. 그렇구나. 국민 맥주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술이 다양한 뭐 과일 맛도 나오고 네. 되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칭다오도 마찬가지로 한 거의 100개, 200개가 넘는 맛이 있어요. 우와. 네, 제가 먹어본 거는 일반 저희가 먹는 초록색 칭다오보다 5위안 정도 비싼 칭다오 맥주를 먹어봤는데 좀 더 목 넘김이 부드러워요. 뭔가 그 강렬한 톡 쏘는 맛이 조금 더 고급져진 한 5위안만큼은 고급져진 맛이라서 혹시 그 오이안 때문에 더 무섭게 느꼈던 거 아닐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혹시 만약에 먹게 된다면 5위안 조금 더 내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은 네.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오늘 정말 칭따오를 다시 보게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단순히 중국을 대표하는 술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겐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술이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칭따오 정말로 이제 브랜드 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도전과 이제 많은 변화 속에서도 계속 무게를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차이나 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찡찡, 찡찡, 짜증, 바이바이.